예, 나 혼자 번다 3개월 만에 위탁 판매로 매출 2천만 원 달성하기 프로젝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업 세팅 그리고 마켓 입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실제로 11개 마켓 판매사 입점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대표님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도 복잡하게 전화하면서 네. 마켓이랑 이렇게 하면서 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는 젊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어려운데, 근데 이 온라인 쇼핑 유통이 업무에 들어오시는 40, 50대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실제 존버 대표님은 거의 모든 마켓에 이제 입점이 완료가 됐고, 2개 마켓 정도가 이제 서류 심사 반려가 나거나 또는 대기 중 상태에 있고, 그리고 무건수 대표님들도 전체 마켓 입점 신청은 다 완료했고, 3개 마켓만 지금 승인 대기 상태에 있어서 너무 훌륭하게 두 분 다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안 오길래 약간 불안했거든요. 잘 하셨을까 불안했는데 두 분 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첫 주에 저희의 과제가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마켓에 입점을 11개 마켓으로 입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 관리하는 아이디가 11개, 비밀번호 11개. 근데 심지어 사업자 2개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 아이디가 22개, 비밀번호 22개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핸드폰에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이 없는 자리에서 또 애매하게 로그인을 못하고, 또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으면은 또 그 파일이 없으면은 또 로그인을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로그인 아이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켓마다 조건이 달라서 똑같은 아이디로 설정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마켓은 몇 자 이내로만 해줘야 되고, 어떤 마켓은 아예 이메일 아이디 자체를 아이디로 받는 마켓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달라서 아예 통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이런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혹시 구글 드라이브 쓰시나요? 네, 그래서 지메일은 다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지메일이 있으시면 구글 드라이브가 공짜로 그 용량이 주어져요. 공짜로.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방금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위치 보이시죠? 네. 그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는 마켓 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업자, 그리고 어떤 쇼핑몰인지, 또 어떤 쇼핑몰 아이디고, 그리고 통합 아이디가 있는 마켓도 있어서 통합 아이디 비밀번호가 뭐고, 쇼핑몰 비밀번호가 뭐다, 그리고 이거의 판매자 사이트 링크는 이거다 라고 하는 걸 다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마켓 로그인 계정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편리하다라고 제가 하는 거냐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크롬에 제 아이디가 연동이 되어 있으면 마켓이라고 치면 이거 보이세요? 예. 그냥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글 크롬의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어딜 가서든 이 파일에 접속을 해서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관리를 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촬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던져드린 과제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잘 하셨어요? 하기는 했는데 네. 잘 했는지는 잘 잘 하신 것 같던데. 무건수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네. 존버 대표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무건수 대표님은 파일을 가져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여기에 파일도 공짜로 업로드를 해놓으면 어딜 가서든 크롬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면,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온라인 유통하는 사람한테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에 웬만한 파일을 다 저장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존버 대표님 숙제하신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 일단은 너무 잘하셨어요. 뭐죠 이 웃음은? 왜 잘했냐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오실 수 있을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잘 해오셔서, 이게 기존에 한번 이런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해보기는 해봤었어요. 그래서 연락도 직접 하신 것 같고, 그죠? 네, 조금씩 네네네. 필요한 것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나씩 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존버 대표님이 분석해 오신 화면인데, 주요 고객, 그리고 결제 주기, 그리고 수수료, 상점수, 등록수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주요 고객 혹시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거는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냥 기사에 어느 기자분이 네. 약간 분석을 해두신 어, 짧게 분석해둔 게 있어서 그걸 네네네. 기반으로 작성. 네네. 그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 네. 네. 조금 애매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정보가 옛날에는 그런 데이터가 제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마켓에서 어떤 고객층이 있고, 뭐 옥션은 어떤 고객층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정보가 뭔가 공식화돼서 나오지가 않죠. 회사 내부 정보인 것 같고, 그래서 공식화되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옥션이나 지마켓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서, 그래서 이만큼 그 뉴스, 신문, 기사를 보시고 찾아내신 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주기는 혹시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매뉴얼, 그러니까 옥션에 들어가면 네네네. 그 매뉴얼이 정산 네. 관리 쪽에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찾으셨네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안 보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언제 우리한테 결제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옥션 같은 경우에는 배송 완료 후 8일이 지나면 자동 구매 확정이 되고, 그리고 자동 구매 확정이 되고 나면 구매 결정일 플러스 1 영업일에 계좌에 송금이 되고, 만약에 그 계좌에 송금받는 방식을 판매자 예치금으로 정산을 받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구매 결정이 클릭되는 당시에 바로 이제 들어오고, 근데 지금 옥션, 뭐 지마켓, 인터파크 대다수 비슷하죠. 결제 주기가 한 2주 정도, 뭐 2주 정도 잡으면은 결제가 된다, 송금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특이했던 게 아마 쿠팡, 그리고 티몬, 위메프 이런 사이트들은 좀 훨씬 길죠. 한 2달 정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쿠팡은 어떻게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거는 그 고객센터? 네네네. 그쪽에 물어보면서 상담하면서 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또 정산 방식이 주정산이 있고 월정산이 있는데, 또 이게 정산이 한 번에 딱 그 주문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정산해주고 나중에 또 최종 정산해주고 이런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마켓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판매자 입장에서 알아서 정산되겠지라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결제 주기에 따라서 내가 매출이 얼마가 났을 때 얼마만큼의 자금이 내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얼마만큼의 돈이 내 마켓에 묶여 있고, 이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제 주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켓마다 수수료가 진짜 천차만별이고,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카테고리 수수료라고 하죠.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리스팅했고 그 상품이 팔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는 뭐 한 4~5% 수준의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뭐 13% 이렇게까지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죠. 다른 타 마켓들에 비해서. 그리고 쿠팡도 그래도 낮은 편이고, 근데 이제 티몬, 위메프 가면은 막 수수료 17%, 18%도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 스토어도 거의 스마트 스토어랑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고, 그리고 롯데온도 수수료 구조가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랑 비슷하고 멸치 쇼핑은 옥션 지마켓이랑 수수료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잘 찾아주신 것 같고 근데 수수료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수수료는 카테고리 수수료가 맞아요. 물론 어떤 마켓 특히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는 카테고리 수수료가 없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마켓마다 또 다른 종류로 수수료를 엄청 많은 항목에 이렇게 적용돼서 많이들 이제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난 게 선결제 배송비에 수수료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 지금 존보 대표님이 조사해 주신 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거 외에 지금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보이시죠? 쿠팡에 매출 100만 원이면 5만 5천 원 이거 그냥 5만 5천 원 떼가는 거예요. 내가 매출이 100만 원이 되면 그냥 떼가는 그리고 티모는 더 심하죠. 전월 매출이 2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이면 순수이익이 2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9만 9천 원을 떼가요. 그래서 이런 마켓에 저희가 마진율 5% 이렇게 올렸다가는 무조건 손해보는 거죠. 왜냐면 수수료가 9만 9천 원이고 내가 티몬에서 막 몇 천만 원 매출을 내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그 위메프도 고정 수수료 9만 9천 원 그래서 매출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톡스토어 롯데온 또 이렇게 막 변동 수수 고정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 수수료를 받는 마켓들이 있고 그리고 마켓들마다 이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긴 한데 제휴 수수료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휴 인터파크의 제휴 마케팅 대회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파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옥션 지마켓 다 있습니다. 쿠팡 빼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옥션에 저희가 리스팅을 했지만 옥션이란 네이버 쇼핑이 제휴를 맺어서 네이버에 저희 지마켓 상품이나 옥션 상품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이걸 옥션에서나 지마켓에서 직접 산 게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샀는데 우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협약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보통 2%.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수료 구조를 되게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저랑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수수료 복잡하다. 내가 모르면 손해본다. 딱 이 개념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점수와 등록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면서? 많이 올려야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률 게임에서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대량 등록이 통할 수 있는 이유에 기준 근거 중에 하나가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5,000개를 올렸다면은 뭐 확률이 예를 들어 뭐 1%다. 물론 그거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내가 상점이 2개여서 5,000개를 올렸다. 그러면은 확률이 2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마켓의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5,000개를 등록할 수 있었던 거를 10,000개를 등록할 수 있게 늘렸다. 마치 우리의 오프라인 상점이었다면 내 상점을 계속 확장하고 내 상점을 다른 지역에 가맹점을 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811 확률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켓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 상점수 늘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켓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조건인지 내가 상점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직접 액션을 취해서 내 상점수를 늘리고 내 등록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마켓마다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돼요. 이번 달엔 내가 이 상점 늘린다. 또는 이번 달엔 내가 이 등록수 늘린다. 이러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상점수, 등록수를 이제 해왔습니다. 지금 존버 대표님이 처음 이렇게 저한테 주신 버전인데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한번. 진짜 너무 디테일하게 잘 조사를 해주셔서 거의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만 붙이고 뼈만 붙이면 될 정도 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 만드실 때 엑셀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로그인 계정을 관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엑셀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그 엑셀을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유통하게 되면
정말 많은 파일과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엑셀 하나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 회사는 노션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노션이라는 걸 써서 네, 지금 이게 저희 이제 프로젝트고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노션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잖아요.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켓에 대해서 따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써놔요. 그래서 그 옥션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율이 이렇고 제휴 채널 수수료가 이렇고 즉시 할인율이 이렇고 배송비 수수료 없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알았어요. 배송비 수수료가 추가됐다. 아마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또 조사를 안 했네요. 그리고 최대 상점수가 이렇고 그걸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 등록 개수는 이렇다. 그리고 정산 기준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켓마다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픈마켓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때 막 어떤 노하우는 워드 파일에 어떤 노하우는 엑셀에 어떤 노하우는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막 산발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툴을 사용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좀 쌓아놓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거다. 그래서 저희 이제 등급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랑 같이 하게 되실 텐데 저희가 등급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마켓별로 여기다가 딱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마켓 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구글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좀 쌓아놓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건수 대표님 어떻게 하지? 무건수 대표님은 사실 해오셨는데 저랑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파일을 오늘 두고 오셔가지고 아쉽지만 그 결과물을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저랑 그 완성된 파일을 나중에 또 저랑 같이 피드백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마켓 분석을 하는가 를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지난주 경험하셨겠지만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네. 한 번만으로 족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어서 할 만한 업무가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왜 마켓 분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2015년 거 완전 옛날 데이터죠. 지금은 천지가 개벽했으니 이미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마켓에서 지금 상위 5개의 카테고리 그리고 옥션에서의 상위 이제 5개 카테고리 11번가의 상위 5개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면 지마켓에서 여성 의류 패션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게 상위 5개인데도 불구하고 1위랑 2위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옥션 같은 경우도 여성 의류, 그 다음에 휴대폰, 스마트폰, 그리고 여성화, 남성화, 그리고 스포츠 레저, 그 다음에 남성 의류. 그리고 이제 11번가는 노트북 데스크탑. 근데 이건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기여가지고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게 신학기의 데이터였어가지고 그 시즌에 노트북 데스크탑의 판매량이 훨씬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성 의류가 1위였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켓마다 달라요. 그래서 마켓마다 다르고 마켓을 사용하는 고객층이 달라요. 그리고 마켓에서 밀어주는 카테고리도 달라요.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카테고리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나의 이제 펀앤쇼핑에서 제가 만약에 여성 의류라고 하는 거를 뽑아서 원장을 가공해서 리스팅을 해요. 그러면은 어디 마켓에 등록을 해야 될까? 당연히 지마켓에 먼저 등록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옥션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여성 의류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제가 스포츠, 레저 에 대한 거를 리스팅을 한다. 어디 리스팅하고 싶으세요? 옥션이요. 당연하죠. 왜요? 높으니까. 그죠, 높으니까. 그래서 높다는 거가 의미하는 거는 이 옥션이라고 하는 마켓 안에 스포츠, 레저, 등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순환하고 있는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확률 게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자금이 적게 돌고 있는 마켓에 들어가는 게 돈을 더 잘, 확률이 더 높겠어요? 아니면은 더 훨씬 더 크게 현금이 돌고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게 확률이 더 높겠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고객을 분석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마켓마다 또 수수료율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켓을 공략했을 때 더 잘 팔리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켓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볼 수 있죠. 마이너스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수료 가져가는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 수익률을 버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얼마 정도 벌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해요. 이거 되게 지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우리가 온라인 유통을 하면은 매월 1일 200만 원이 딱 정산되고 이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마켓에서 계속 정산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게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러한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켓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도 알고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보상은 매출로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매출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마켓 분석을 좀 해봤고, 제가 이제 1주차 때 숙제 내준, 과제 내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들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지마켓에 어떻게 리스팅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리스팅을 하면서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